네,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사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있어야, 청년의 열정이 있어야 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우리 청년 당원 동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힘이 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청년민주당, 곧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대한정당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시간을 내주신 민주당 소속 전국의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파주시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같은 광역단체들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월 달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습니다.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 원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 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전기, 가스, 난방비 이런 연료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30% 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물가, 고물가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묻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제 소속 지방정부들과 더불어서 난방비 폭탄 해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을 논의해달라.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경유, 등유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이 물가 폭탄, 그중에서도 이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최고위 회의 전에 사전회의에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270만 가구인가를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온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0만 가구쯤이
중복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17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27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와중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기만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비정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그래서 참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그때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역시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30조 민생 추경론이 그중에서도 특히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100하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려는 유족들의 개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개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참사의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또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유족들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어제 유족 대표께서 만약에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시도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신안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기환을 기원하고 당국은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 행사장을 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 또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또 청년층이다. 그리고 이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유난히 또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중에 제가 이제 들은 말씀으로는 하루에 상담 건수가 30건에서 40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문제도 매우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의 피해 사례 말씀도 좀 들어보고 관계기관들의 대책도 한번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 상황들을 좀 많이 수렴한 후에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일단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저희도 잘 검토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것은 또 입법해내고 정부와 협력해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또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의 이야기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혹시 있을 우리 교민들의 피해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매우 잘한 조치이고 환영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진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권과 생명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하지만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징용이나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 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가지는 법적, 역사적 정당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뱉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상식과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원하시는 추모,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예우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강제 철거라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분향소를 만들어 주더라도 너무 늦었는데 유족들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그런 해괴하고도 반인권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때문에 태평양이 작은 도서 국가들조차 강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고 다각적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재벌들 초부자들을 위해서는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십조 원씩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서민들을 쥐어짜서 초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우리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장님, 정말 성대하게 발족식을 치르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균형 성장인 것 같습니다. 소위 일극체제로 불리는 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정책들이 배려 차원에서 필요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또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수 전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을 또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로 도시 소멸,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이 수도권은 제가 있던 경기도만 해도 너무 과밀해져 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가 그러죠. 네, 광주가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은 또 과밀로 폭발해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정부 정책에 반영하게 할 국회 내 또는 당내 기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해줄 것으로 믿어지고 또 오늘 참여하신 또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또 고문님들을 보니까 정말 큰 역할을 잘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박찬대 최고님 저번에는 압수수색 숫자 세시던 이번에는 왜 안 세주셨어요? 예, 지금 275건입니다. 아, 275대 0. 75대. 기네스북에 오늘 네. 수 있습니다.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탄핵 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입니다.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 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시고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유족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국정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역 수지는 IMF 이후에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 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회 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고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 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FC 사건,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 무사해야 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 1초도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고 결국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불공정한 사업이었고 이건 대표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할 수 있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습니다. 검찰이 바이든을 말리는 일하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찰의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